쭉 듣다 보니까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왜 그렇게 중요시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눈 들여다볼 일이 없고 또 보기도 네. 쉽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차트에 초대형 눈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여기 각자 나타나는 부위, 문제가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질환도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일단 망막을 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당뇨 망막병증, 망막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최근 20, 30년 그 사이에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인구 6명당 1명은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6명 중에 1명 중에서도 또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눈 속에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면 눈 속에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노란 벽지처럼 발라져 있는 필름이 있는데요. 네. 이 필름의 미세한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필름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당뇨병이 점점 오래될수록 눈 속의 망막이 점점 나빠져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력 소실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당뇨 망막 병증을 진단받으신 분의 이야기 들어보려고요. 미리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내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현웅 씨. 당뇨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당뇨발이라고 해서 그걸 수술한 적도 있고요. 원래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매 끼니 챙겨야 할 약들이 있습니다. 여러 만성 질환을 앓다 보니 약을 챙기는 것도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신장염에 뭐 당뇨에 고지혈에 고혈압에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이 하루에 한 17알 정도 먹어요. 당뇨합병증은 눈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 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혈관이 각막에 이제 피가 터지면서 그 앞이 안 보이니까 저는 그 앞이 안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백내장 증상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발견된 것은 백내장과 당뇨병성 망막병증. 오랜 당뇨로 눈속 미세혈관에도 문제가 생긴 상황. 요즘은 시야가 많이 흐릿해졌다고요. 이 눈이 침침하고 얘가 눈 안구가 좀 뻐근해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좀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줘요. 가끔. 윤현웅 씨는 몸이 더 굳지 않도록 운동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리 구르기 운동으로 재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눈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왼쪽 눈에 백내장이 있고 오른쪽 눈에는 녹내장이 지금 약간 왔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만성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신데 왜 만성 질환을 앓으면 눈 그중에서도 이 망막으로 합병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만성 질환 하면은 당뇨나 고혈압이 제일 중요한 병이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모두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에요. 그렇죠. 특히 당뇨 망막병증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많이 손상을 시켜서 저 사진에 보시면 우리 눈 속에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사진인데요. 거기 보시면 빨간색, 무슨 노란색 이런 점들이 있죠. 네. 저게 혈관이 손상이 돼서 피가 새 나오거나 예, 그게 흡수되고 나서 혈관 속에 있던 뭐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덩어리들이 망막에 저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눈 속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망가지면 어디서든지 저렇게 출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보일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분이 눈이 침침해서 안과를 갔다가 백내장 치료를 받으면서 또 당뇨 망막 병증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눈에 질환이 여러 개가 막 중첩해서 생겼는데 자각 증상이 없으셨나 봐요. 당뇨병은 혈관이 손상되는 병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한 5년까지는 혈관의 손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년까지도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혈관이 망가졌냐 안 망가졌냐 이거는 사진을 찍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이 내가 이 당뇨가 벌써 10년이 됐는지도 모르니까 모든 처음 당뇨 진단받은 분들은 가까운 안과에서 저 간단한 사진을 찍으면 망막에 혈관에 피가 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첫 번째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사진을 찍도록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말 당뇨병을 앓으시다가 보니까 백내장의 당뇨 막막 병증. 좀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다가 녹내장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고 너무 좀 걱정이 되는데 좀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좀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네. 혈당을 조절하는 거는 내과 교수님들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거기에는 뭐 인슐린 주사 맞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손상된 혈관을 최대한 어떻게든 회복하거나 막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잘 하시고 혈당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눈의 망막 혈관을 손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걱정이 되는 게 당뇨 망막 병증이 그렇게 진행이 돼도 본인이 자각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걸 그 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시력이 떨어집니다. 시력이 일단 떨어질 수 있고 네. 그 외에 비문증 아까 말씀드렸죠. 네. 검은 점들이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눈이 많이 부셔요. 그래서 대부분 당뇨 있는 분들이 눈이 많이 부셔하는데 왼쪽 같은 저런 집이 보여야 되는데 집이 지저분하게 가려 보인다?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이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시야가 지저분하다? 그러면 무조건 안과에 가셔서 당뇨 합병증을 검사하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안개 낀 것처럼 흐리고 네. 암점이 보이고 또 일부가 잘 안 보이고 깜깜해지고 눈부심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뇨가 내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눈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도 기다리지 마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안과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티벗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티버캐스터 서태훈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티벗으로 보내주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 왕땡비님께서는요. 무물보의 눈 건강에 대한 건강 상식을 열공합니다. 자, 그리고 부채님께서는요. 오늘 강의 매우 좋네요. 눈 중요합니다. 예, 눈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티벗 퀴즈 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1번 찬물로 세수를 하는 소리, 2번 인공 눈물을 첫 한 방울을 버리는 종현, 3번 실제 제 얘기네요. 블루라이트 안경을 끼고 게임을 하는 태훈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퀴즈입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증상은 첫 번째, 눈이 뻑뻑한 안구 건조증. 두 번째, 눈 앞에서 번쩍번쩍 빛이 보이는 광시증. 3번, 밤에 잘 안 보이는 야맹증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네. 네, 이제 다음 부위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그 수정체입니다. 자, 야외 활동 많이 하는 분은 백내장은 근데 나이 때문에 보통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야외 활동.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내장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 수가 있겠고 자외선, 외상, 약물 등 다양한데요. 그중에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자외선은요, 눈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각막염 생길 수가 있죠, 백내장 생길 수가 있죠, 또 황반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중에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실명 원인의
1번입니다. 근데 흔히 시청자 여러분도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맨날 뭐 실명 원인의 1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게 전 세계 실명 원인 1번인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개발도상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인구가 많은 분들 중에서는 조금 의료 혜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포함됐을 때는 실명 원인의 1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명 원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요, 전체 백내장 환자의 20% 정도가 자외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백내장이 생기는 원리는요,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나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충분히 피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70대 이상 분들 중에서는 뭐 한 열에 9? 막 많이 들어본 것 이렇게 같아요. 다 백내장 앓고 계시고 수술도 하시고 막 이러시던데 이게 그냥 두면 사실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질환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백내장 자체는요, 응급질환은 아닙니다. 또 국내에서는 뭐 실명이 되는 확률은 크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백내장이 다 똑같은 백내장이 아니라 종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만큼 증상도 다양하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백내장이 생기는 거는요, 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네. 주변부부터 생겼다가 점점 하얗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백내장인데요. 네. 이거는 10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백내장이 껍데기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껍데기에 생기는 경우는요, 백내장 자체는 전혀 안 심해요. 그런데 가운데에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진행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문제는 전반적으로 수정체가 뿌옇게 누렇게 변하는 타입의 백내장이 문제인데요. 네. 이게 왜 문제냐면은 너무 진행해가지고 거의 합병증 생기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 하나는 아직까지 건강해, 잘 보니까 문제가 없어. 그래서 병원에 안 오십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는요, 거의 합병증 생겼을 때 오시기 때문에 수술도 어려워지고 수술 후에 합병증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실명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백내장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젊은 층은 어때요? 젊은 층은 백내장은 좀 안전할까요? 사실은요, 백내장이 젊은 층에도 많이 생깁니다. 흔히 우리가 선천성 백내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선천성 백내장은 아기들한테도 생겨요. 근데 요즘에 이 전자기기의 문제인지 또 자외선이 많이 생겨서 그러는지요. 30, 40대 백내장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백내장 수술을 할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니까 이 백내장도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백내장 약간 초기 증상인지 아니면 정말 자연스러운 노안의 증상인지 이 구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해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백내장은 모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애기 동자 보이시죠? 네. 애기 동자 안에는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뿌옇게 되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그런데 노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근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수정체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지고 두꺼워졌다, 얇아지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노안이 생기면은요, 이 수정체가 이 탄력성을 잃게 되고요. 요 근육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고요. 이 백내장과 또 노안이 생기는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순수한 노안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시력은 잘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시력이 최근에 떨어졌고요. 돋보기를 끼면 잘 보입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행이 되면은요, 멀리 있는 시력도 떨어지고 가까이 보는 시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경으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나 전반적으로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왜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은 아니 우리 집에 이렇게 먼지가 많은데 너무 잘 보여서 갑자기. 내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많았나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조금 징그럽습니다만 수술 동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내장은 뿌옇게 된 수정체를 통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껍데기는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 앞쪽에 지금 구멍을 뚫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내장을 잘게 쪼개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고요. 이 껍데기가 주머니 역할을 해서 눈 안에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게 되면은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절개도 엄청나게 크게 했었고 수술 시간도 길고 수술 후 회복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최근에는요. 한 안약으로 마취를 해서 수술합니다. 그리고 창으로 2mm 정도 절개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요. 수술 시간도 15분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 백내장이 언제 수술을 할 것인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보통 겁나거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 눈을 감잖아요. 감고 버티는데 백내장 수술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백내장 수술을 워낙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뭐 수정체를 어떤 걸 넣을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막 고르는 거예요? 여러 종류예요? 이게 최근에요. 인공수정체 개발이 워낙에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폭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안과 의사도 헷갈릴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환자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요. 초점을 한 군데 맺히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요. 많이 멀리 잘 보이게 해놓으면은 가까이 볼 땐 돋보기를 껴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책을 볼 때 돋보기 끼기 싫어 가까운 거에 맞출래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멀리 볼 때 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흔히들 여기서 멀리 본다고 그러면은 산을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댁에서 그 TV 보는 거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노안이 뭐 아무래도 만약에 인공수정체 자체가 이 다초점 기능이 있는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게 되면은 돋보기를 끼지 않고 또 멀리 있는 안경도 끼지 않고 다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수술 끝난 다음에 다 잘 보이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복병이 있습니다. 노안 수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는 거는요. 모든 환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오히려 해가지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이 일반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차이를 보시면은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선명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야간에 빛 번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다 좋은 수술은 아니고요. 본인의 성격, 직업, 취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공수정체가 제일 맞는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술 장면을 자꾸 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괜히 제가 막 눈이 이렇게 뻐근하고 막 이런 것 같거든요. 혹시 눈 피로할 때 하는 눈 건강에 좋은 체조 같은 것도 혹시 알려주실까요? 네, 체조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눈 입장에서 멀리 볼 때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가까운 거 볼 때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 당연히 가까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얼굴에 근육도 쓰고 이러면 눈에 있는 근육도 쓰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힘들어가는 거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근거리, 가까운 거 볼 때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요, 이 근육이 수축을 해가지고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드는데 계속 쉬지 않고 들고 있으면은 막 발발발발 떨리면서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근육은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봄철에 안구건조증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눈 표면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눈 표면이 불안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마리 토끼를 잡도록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333 운동인데요. 처음 들어요. 교수님 만드신 거 아니죠? 337 박수도 아니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의 특징은요. 우리가 눈 표면을 안정을 시켜가지고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고요. 또 눈을 편안하게 쉬게 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새 제가 밀고 있는. 얼른 알려주세요. 네. 먼저요.
편안한 상태로 계시고요. 네. 우리가 눈을 깜빡인다는 거는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대로 깜빡거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꽉 감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시고요. 그리고 눈을 천천히 뜨시고 먼 산을 쳐다보는 식으로 눈을 편안하게 힘을 빼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눈 표면이 안정이 되는 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고 내 근육을 쉬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한 번 할 때 30회, 네.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시게 되면은요 상당히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333 운동입니다. 저 지금 네. 잘하고 있나요? 괜히 눈 운동한다는 핑계로 약간 잘 조는 것 같은데요. 예. 점점 할 때마다 3, 5, 10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요. 나른해지는. 아무튼 순간적으로 눈에 어떤 근육들이 이완이 되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